복합 경구 피임약은 설문 기준 사용자의 약 28%가 땀 증가를 경험할 정도로 다한증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 이걸 부작용으로 설명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피임약의 대표 부작용 목록에서는 다한증이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피임약 먹고 나서 땀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세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피임약 처방 받을 때 땀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 들으신 분 거의 없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피임약이 정말 땀을 늘리는지, 어떤 종류의 피임약이 가장 문제인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임약 먹고 땀이 많아졌다. 진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입니다. 더 로우다운이라는 영국 최대 피임약 후기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서 복합 경구 피임약에 대한 전체 리뷰 2727건 중에서 땀 관련 후기 139건을 분석했더니 그 중에서 28% 평소보다 땀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건 임상 연구가 아니라 사용자 자가 후기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도 28%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도 병원에서 이걸 부작용으로 설명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피임약의 대표 부작용 목록에서는 다한증이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오심, 두통, 유방 압통, 체중 증가 이런 건 다 나와 있는데 땀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게 피임약 때문인가 하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더 로우다운의 실제 후기를 보면 패턴이 꽤 뚜렷합니다. 땀이 난다는 후기 중에 약 45%가 야간 발한, 밤에 땀에 젖어서 잠을 잘 못 자겠다. 2주차부터 매일 아침 흠뻑 젖어서 일어난다. 그리고 약 35%가 전신 과다 발한, 추운데도 옷이 흠뻑 젖는다. 하루 종일 땀이 쏟아진다. 또한 약 15%가 휴학기 때 악화가 된다고 합니다. 약 쉬는 주간에 땀이 제일 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열감이 동반된다. 매일 심한 핫플래시 때문에 약을 끊었다. 이렇게 후기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임상 연구는 아니지만 경험적 근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임약을 먹고 땀이 생기는 핵심 원리,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좀 깊이 들어갈 건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온 셋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체온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뇌의 시상하부에서 지금 체온이 이 정도면 정상 이렇게 정해놓은 값이 셋 포인트예요. 쉽게 비유하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떠올려 보세요. 에어컨을 25도로 맞춰 놓으면 실내 온도가 25도를 넘을 때 가동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설정 온도를 넘게 되면 땀이라는 냉각 시스템이 켜지는 겁니다. 복합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몸의 기초 체온이 0.3에서 0.5 정도 올라가게 돼요. 이건 황체기 체온 변화 및 경구 피임약 복용자를 대상으로 한 체온 조절 연구들에서 확인된 수치입니다. 자연 주기에서도 배란 후 황체기에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면서 기초 체온이 약간 오르잖아요. 피임약은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 비유로 돌아가면 실내 온도가 이미 24.5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원래는 실내가 23도였으니 25도 설정까지는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0.5도만 더 올라가도 바로 에어컨이 가동됩니다. 즉 에어컨이 켜지는 설정 온도는 그대로인데 출발 온도 자체가 높아져서 훨씬 쉽게 도달하는 거죠. 환경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거나 가벼운 활동만 해도 과열 경보가 바로 울립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땀이 안 났을 상황에서도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전은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의 복합 효과예요. 복합 경구 피임약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호르몬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에스트로겐은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 방출 경로를 조절하고 프로게스틴은 코어 체온을 올리면서 심혈관 반응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체온 안정 구간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도로의 갓길을 생각해 보세요. 갓길이 넓으면 차가 살짝 비틀거려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갓길이 아주 좁아지면 핸들을 조금만 틀어도 바로 밖으로 나가버리죠. 우리 몸의 체온 안정 구간도 똑같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체온이 조금 올라도 괜찮아, 아직 식힐 필요 없어, 이렇게 여유를 두는 구간이 있는데, 피임약을 복용하면서 이 갓길이 좁아져서 아주 약간의 체온 변화에도 몸이 즉각적으로 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전은요, 자율신경계가 재조정된다는 거예요. 복합 경구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에서 운동이나 대사 자극을 줬을 때 혈압 반응은 줄어드는데 교감신경 활동 패턴이 달라지는 결과가 여러 운동 생리학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어떤 걸 지배하느냐? 바로 에크린 땀샘이에요. 이걸 비유하면 교감신경은 스프링클러의 센서이고 에크린 땀샘은 스프링클러의 헤드예요. 피임약이 이 센서의 민감도를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즉 별로 안 더운데도 센서가 불이다 하면서 스프링클러가 빵빵 터지는 겁니다. 즉 피임약이 자율신경계를 재조정하면서 같은 자극을 줘도 땀샘이 더 활발하게 반응하는 방향으로 세팅이 바뀌는 겁니다. 정리하면 복합 경구 피임약은 코어 체온을 올려놓고 체온 조절 안정 구간을 좁히며 자율신경 패턴까지 재조정해서 같은 환경에서도 더 쉽게 더 많이 땀을 흘리는 조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피임약은 모두 다 그런 걸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부 같지는 않습니다. 종류별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복합 경구 피임약 COC, 이 약을 가장 주의하셔야 해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 경구 피임약이 땀 부작용이 가장 많이 보고되는 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8%의 설문 데이터도 바로 이 복합 경구 피임약 COC 사용자 대상이었고, 사용자 후기에서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발한, 야간 발한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이 일정 농도로 유지되면서 자연주기의 고저 구분이 사라지고 지속적인 고호르몬, 고체온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게스틴 단독 알약이 있어요. 이 약은 에스트로겐이 없이 프로게스틴만 들어있는 미니필이라고 합니다. 이 제제는 공식 부작용 리스트에 땀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없어서 체온, 자율신경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쪽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보고 자체가 매우 적은 수준이에요. 세 번째로 자궁내 장치 IUD가 있는데요. 구리 IUD, 레보노르게스트릴 IUD 등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신 호르몬 노출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땀 증가 보고는 교과서나 리뷰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프로게스틴 IUD에서 아주 드물게 전신 증상이 보고되긴 하지만 땀을 명시한 사례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피아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에토노게스트렐 임플란트, 피아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체중, 기분, 출혈, 패턴 변화가 주요 부작용이고 땀 관련 언급은 드뭅니다. 프로게스틴 과민 반응 중에 일부에서 발한이 동반될 가능성이 언급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응급 피임약은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메스꺼움, 복통, 피로, 두통 등이고 땀은 주요 리스트에 없습니다. 1회 고용량 프로게스틴이라서 일시적인 열감이나 식은땀을 호소하는 개별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있어도 수일 내에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이제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요, 땀 부작용에 관한 순서는 복합 경구 피임약, 프로게스틴 단독약제, IUD, 응급 피임약,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에스트로겐과 땀의 관계를 좀 더 깊게 설명드릴게요. 에스트로겐이 높으면 무조건 땀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에스트로겐이 높을 때는 젊은 여성에서 에스트로겐이 높은 배란 전기에 운동 시 발한이 시작되는 체온 역치가 더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높은 상태에서는 몸이 좀 더 일찍, 좀 더 적극적으로 식히자, 이렇게 판단해서 더 낮은 중심 체온에서부터 땀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과열을 예방하려는 효율적인 반응인데 주관적으로는 별로 안 더운데 벌써 땀이 나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에스트로겐이 부족할 때
폐경인 상태예요.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에스트로겐이 낮아지면 온도 조절 안정 구간이 좁아져서 체온이 아주 조금만 변해도 폭발적인 피부 혈관 확장, 홍조, 쏟아지는 땀이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핫플래시, 야간 발한이에요.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이런 홍조, 발한 증상이 유의미하게 줄어듭니다. 핫플래시가 발생할 때의 체온 역치가 올라가면서 과잉 반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땀의 관계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순히 높으면 땀이 많이 난다, 낮으면 땀이 줄어든다, 이게 아니라 에스트로겐은 언제, 어떤 체온에서 땀이 시작되는가를 조절하는 조절자입니다. 비유하자면 에스트로겐은 라디오의 볼륨 키가 아니라 주파수 다이얼 같은 거예요. 볼륨을 올린다고 땀이 느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땀이 나는 타이밍과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즉, 적절한 에스트로겐에서는 체온 조절 구간이 안정적이고 과열시 효율적으로 발한이 시작되지만 과잉된 증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결핍에서는 조절 구간이 불안정해지면서 갑작스러운 홍조, 폭발적인 발한이 반복되게 돼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과잉된 상태, 즉 고용량 피임약을 먹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발한 역치가 하강하면서 별로 안 더워도 땀이 일찍 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저용량이면 괜찮을까요? 에스트로겐이 적게 든 피임약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트로겐 용량별로 부작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비교한 정량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거는 에스트로겐, 즉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함량이 높을수록 오심, 유방 압통, 체액 저류와 같은 전형적인 부작용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용량 0.02mg이 고용량 0.03에서 0.035mg보다 이런 부작용이 적다는 데이터는 있어요. 하지만 용량별 땀 빈도를 직접 비교한 수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한증 자체가 피임약의 공식 부작용 목록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측정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전을 이론적으로 추론하면 에스트로겐이 낮을수록 체액 저류, 혈관 확장 관련 증상이 줄어들 수 있으니 열감, 땀, 호소도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구 피임약의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즉 여성 호르몬의 용량 범위가 0.02에서 0.035mg으로 큰 차이가 아니어서 이 범위 내에서 땀이 체감이 가능하게 달라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는 땀이 에스트로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프로게스테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체온 상승의 주범이에요. 배란 후 황체기에 기초 체온이 올라가는 건 프로게스테론 때문이잖아요. 피임약의 프로게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 셋 포인트, 설정 온도를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면 시상 하부의 온도 조절이 불안정해지면서 열감, 야간 발한, 식은땀과 같은 혈관 운동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거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 과도한 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도 너무 중요해요. 이 프로게스테론은 뇌에서 알로프레그나놀론이라는 물질로 전환되어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면서 진정, 수면에 관여합니다. 이 경로는 신경내분비학에서 잘 알려진 기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프로게스테론은 뇌에 거는 천연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에요.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려야 뇌가 차분해지면서 잠도 잘 오고 체온 조절도 안정되는 건데 이게 흔들리면 수면 장애와 함께 야간 발한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인성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억제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서 자율신경계와 발한 조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면 코어 체온이 상승하고 발한 역치를 쉽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거나 불균형하게 되면 온도 조절이 불안정해지고 열감, 야간 발한, 식은땀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임약과 땀의 관계를 볼 때는 에스트로겐만 보면 안 되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균형과 자율신경, 수면까지 같이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땀이 심해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약을 바꿔보는 겁니다. 에스트로겐 용량별 직접 비교 데이터는 없지만 호르몬 총 자극량을 줄이는 전략은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여성 호르몬 0.03에서 0.035mg을 쓰고 있다면 0.02mg 이하의 약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동시에 프로게스틴 종류도 바꿔서 안드로겐 활성이 낮은 3세대, 4세대 약을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투여 경로도 변경해 볼 수 있어요. 먹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패치나 다른 제형으로 전신 호르몬 변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호르몬 피임법으로 전환해 보는 거예요. 땀 증상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구리 IUD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신 호르몬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본 다한증 관리를 병행하는 겁니다. 피임약이 기존의 다한증 체질을 활성화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율신경 조절 치료, 카페인과 스트레스, 수면을 조절하는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이온 영동 치료나 보톡스와 같은 국소 치료 방법, 이러한 방법들을 병행하면서 호르몬 제재를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원인도 감별해야 해요. 피임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갑상선 기능 항진, 폐견정 증상, 그리고 감염, 약물 부작용, 이러한 원인들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첫째로 피임약, 특히 복합 경구 피임약은 설문 기준 사용자의 약 28%가 땀 증가를 경험할 정도로 다한증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땀이 발생하는 기전은 체온 설정 온도의 상승, 온도 조절 구간의 축소, 자율신경의 재조정으로 같은 환경에서도 더 쉽게, 더 많이 땀이 나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피임약이 같은 게 아니에요. 복합제가 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고 프로게스틴 단독제나 IUD는 땀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네 번째, 에스트로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균형, 자율신경, 수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피임약 종류를 변경하거나 비호르몬 방법으로 전환, 그리고 기본 다한증 치료 및 관리 병행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나만 이렇게 땀이 나나? 하셨다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누구나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증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